오늘 두 번째 손님은 고명주 재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재산이다. 여러분들의 재정 상담 그리고 재정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는 고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명주 회장님 지난번에 저희 라이온스 클럽으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또 오늘은 재정 전문가로 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작년은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라이온스 회장직을 맡으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네. 또 보람된 일들도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원래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셨군요. 네네. 재정 관리가 무엇인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제 수입하고 지출을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산 또한 배분을 해서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분야별로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산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재정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니까 재정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또 항상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나눠주시죠. 제가 지금 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나이가 어리고 젊으신 분들부터 이제 정말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또 네. 은퇴를 앞둔 분들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많이 준비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중산층 가정들 보다 보면은 너무 이제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걸 되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삶 자체가 페이먼트 투 페이먼의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축을 하겠다는 그런 여유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은퇴 생활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재정에 대한 정보가 없구나. 네. 이제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재정 교육도 좀 해드리고 네. 이제 같이 플랜도 이제 세워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 재정의 개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살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뭐 저희의 수입과 지출과 또 버젯을 만드는 네.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리스크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좀 대입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돈을 불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속담으로는 시간이 돈이다. 네.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화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시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시간은 복리이자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리이자를 잘 이제 선택을 해서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간다면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목표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되게 다양한 종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학자금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학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세요.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목을 뭐 우리 아이 백만장자 만들기 혹은 뭐 억만장자 만들기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네.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충분한 시간과 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복리이자만 찾으면은 충분히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복리이자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불리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코비드 때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가가 그때는 막 8, 9%까지 올라간 네.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저축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받는 퍼센티지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코비드 기간 같은 경우는 9%의 물가 상승률이다 보니까 8%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내 돈이 8%의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에 거의 준하는 혹은 그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돈을 모으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금 부분도 제가 나중에도 얘기를 해드릴 네. 건데요.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너무 편향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점검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나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혹은 나는 주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고 너무 주식 쪽으로만 또 편향이 되다 보면은 주식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본인의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밸런스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지내다 보면 이제 뭐 물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세금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꼭 고려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좀 건강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인컴이 어느 정도 개런티돼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회사가 잘못된다든지 혹은 뭐 비즈니스가 잘못된다든지 네. 혹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아프다든지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게 모든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고객이 투자해서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인데 그게 네. 이제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사실 세금도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세가 될 수 있는 즉 1년 안에 텍스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텍스를 좀 미룰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액을 공제한다든지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CPA가 아니기 때문에 CPA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계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하실 수가 상담을 있고요. 하실 수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상속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증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살아 계시는 동안 상속 플랜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알고 계시면은 준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투자를 더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적게 이제 부과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네. 또 투자를 하면서 환율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도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재무 상태 점검 시 어떤 부분을 좀 가장 먼저 체크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만나면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우선은 재정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먼저 네, 물어봐요. 그쵸. 근데 네. 시원하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목표가 일단 있으신지를 먼저 점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목표 설정을 같이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플랜을 짜드리는데 플랜을 짜다 보면 저희가 버젯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버젯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즉 돈의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혹시 조금 더 버젯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같이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위험한 요소들, 뭐 리스크 관리 같은 걸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은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한된 투자의 잠재적 위험과 수익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분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너무 단기적으로만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돈을 뭐 캐시로만 갖고 계신다든지 네. 혹은 은행에만 혹시 넣어두신다든지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비상금을 구축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불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상금 구축이나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네. 은행 어카운트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리타이먼 어카운트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은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목표 설정할 때요. 장기와 단기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그런 부분. 보통 5년 이상을 저희가 장기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뭐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걸 준비하신다든지 혹은 집장만을 위해서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긴 기간을 두고 저희가 네.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자를 받아서 돈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어카운트를 찾아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경우는 아이들의 학자금이라든지 혹은 뭐 은퇴 준비 그리고 나중에 상속 플랜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플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저희가 어카운트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별 재정 관리도 또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공통적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잖아요. 네네.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 네. 그래서 사실 돈을 모으기가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받는 월급의 한 20%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즉 저축과 소비의 습관을 기르는 시기가 바로 2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에 잘 형성이 되면 30대, 40대까지 연결이 되면서 은퇴 준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때에는 이멀전시 펀드가 좀 필요한데요. 그 비상금이라는 기준이 내가 한 달에 필요한 돈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비축을 해놓아야 저축이 이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액의 투자를 좀 해보는 거. 네. 주식에 대해서 맛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주식을 사서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 대한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는 조금 이제 경제 활동의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다 보니까 자산을 증식하는 부분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그리고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자녀와 이제 배우자 또 자기의 인컴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보험에 대한 준비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40, 50대는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심각하게 은퇴 준비를 고려하셔야 되는 시기이고 또 40, 50대는 정말 수입과 특히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40, 50대를 만나다 보면은 생각보다 아이들 학자금 준비를 걱정하지 본인의 은퇴 준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는 네. 생각 때문에. 근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둘 다 가되 은퇴에 좀 더 중점을 주시는 게 맞다고 밸런스가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겠군요. 예.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자녀분들이 더 부담을 갖게 되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은퇴가 안 되면 자녀한테 또 의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은퇴 준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안정적으로 내가 나중에 캐시플로우를 받을 수 있는 준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60대에는 건강에 대한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소셜 연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드릴 수 있고 그때 되면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롱텀 케어가 커버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속에 대한 플랜 이런 부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재정 계획 체크리스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네. 일단은 나한테 재정의 목표가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나는 언제 은퇴를 원하는가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언제 은퇴를 원하세요? 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글쎄 뭐 그래도 50대 중반이나 60대, 네. 60대? 네. 60대 정도요. 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 거의 네, 은퇴를 그쵸. 보시는 것 네, 네. 같아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소셜연금을 많이 디펜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의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셜연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충분하지가 그쵸. 않은 상태이기 네, 네. 때문에 그걸 저희가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은퇴연금이 언제까지 필요하신지를 또 저희가 물어보고요. 그 기간이 책정되면 그때 필요한 또 금액을 또 저희가 같이 계산을 해보고 그 기간과 금액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고려해서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계획을 짜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11월에 재정관리 세미나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네. 이제 한국 분들은 보면 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뱅크럽은 사실은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좀 그런 부분도 그쵸. 있는데 네, 네. 잘 활용하시면 사실은 되게 좋은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뱅크럽에 대한 내용도 이제 전문 변호사분께서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이제 재정 관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제 재정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현명한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세미나 초청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의 하루하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없다면 일단은 목표를 먼저 셋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플랜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랜을 갖고 계시다면은 리뷰를 통해서 이 플랜이 정말 나의 은퇴 혹은 나의 어떤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저희 오피스에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그리고 이제 그 뱅크럽 파산과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되는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